아, 네, 반갑습니다. 사실 반갑진 않아. 뭐가 반갑겠어? 반갑지 않아. 뭐 하려고 했냐면, 오늘도 이제 나가서 뭔가를 했어요. 뭔가 책을 펴서 보긴 했는데, 오늘 도대체 내가 뭘 한 걸까? 그니까, 지금까지 이제 뭘 한 거냐. 근데 오늘은 좀 이것저것 봤다고 해야 되나. 이것저것 봤어, 오늘. 뭘 봤냐. 원래, 포물선, 이거를 하고 있었잖아요. y제곱은 4x 세제곱. 을 따라서 근데 나는 이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런 포물선 이런 게 자주 나와. 이런 것도 이제 나온단 말이지. 이게 진짜 자주 나와요. 막 x는 y 제곱인 이것도 포물선이거든요. 이 포물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x가 만약 1이어봐 y는 1이겠지. 그럼 x가 2여봐 그럼 여기는 루트 2가 되어야겠죠. 아니 이걸 뭐 해야 돼? y는 루트 2 x가 이제 4여봐 y는 2겠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겠지.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있고, 근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이면 어떻게 되나. 실수축에서 x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 축에 들어가는 거는 실수 범위밖에 안 되잖아. 허수 범위를 하고 싶다면 허수축을 이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좌표평면에서 지금 y랑 x축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돼. 제곱해서 y가.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 두 개. 이렇게. 근데 여기서 허수 i를 쓸 수가 없어. 이 실수축에서. 그러니까 정의역이 애초에 허수의 범위가 안 들어가서 x가 0보다 작아지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의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가 그래프가 안 그려져 아예. 위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잖아요. 1일 때 1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1. y가 1일 때 여기 찍히고 여기 찍혀.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힌다고. 0일 때는 0이니까 이렇게 찍히고.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그래프일지는. 그러면은 x가 2일 때는 여기 이제 2일 때가 아니라 4일 때 x가 이제 4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 y가 2가 찍혀 2가 찍히고 마이너스 2가 찍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라는 건 아시겠죠?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y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쓰면은 x의 2분의 1승은 y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나 이제 나타내는 게 같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원도 루트를 풀든 풀지 않든 간에 어차피 그 나타내는 게 반지름이다. 그 원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가 x 제곱 x, 여기가 반지름 r이 되겠고 여기가 y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을 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 근데 여기에 루트를 씌워서 반지름에 대해서 그냥 나타낸 게 이렇게 되겠다 이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이거나 같은 그래프야. 이거 어차피 이걸 그린다고. 어차피 이걸 그린다고. 이것도 어차피 이걸 그린다고. 이거든 이거든 어차피 이걸 그린다고.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11단원으로 가면은 이변수 함수라고 해가지고 정의역이 이제 어떻게 되냐를 이걸로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로 해서 정의역이 뭐 y제곱 이렇게 있어봐. 이거는 이제 뭘까? 이 그래프랑 분명 연관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건 도대체 뭘까?
여기가 더 큰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x보다 y 제곱이 더 크다. x보다 y 제곱이 더 크면은, 그럼 더 큰 거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 위에. x의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x의 위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이 위에 있는 모든 걸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아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래. 이거 뭘까요, 이거는? 아래는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아래를 생각을 해보면 y의 제곱이니까? y의 제곱이 더 크다? y의 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 여기 범위만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뭘 의미하는 걸까? y는 x보다 크다. y는 x보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y 이거의 그래프에 더 y가 더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건가? 그러면 y는 x의 2분의 1승 이걸로 쓰면은 이거의 그래프에 여기가 더 크다? 뭔 소리야? 그러면 여기까지 나타내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 응? 이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물론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x가 더 큰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는 이 상황이다 하면은 여기를 나타내는 거래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모르겠다고.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이야 이게. 이게 이제 요 위에는 대충 알겠는데 y가 더 크니까 x보다. 뭔 말이야 씨발. 모르겠어요. 암튼 그게 이제 11단원에서 좀 중요한 파트라고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x, y의 정의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나타내는 거라서. 정의역이 나타내는 게 이 칠해진 부분에서의 그거야. 아무튼 네, 그건 그렇고요. 11단원은 좀 먼 얘기고 어차피 그건 기말고사 범위라서 지금은 정확히 안 다뤄도 될 것 같지만, 어차피 지금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가서도 이해를 못하는 건 맞아. 아무튼 아까 처음에 이제 해놨던 y제곱은 4x 세제곱에 이제 이 포물선을 따라서 두 점 0,0과 1,2 사이에 있는 호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하는 첫 번째 예제라고 이제 책에 나오는데, 이걸 이제 y에 대한 식으로 그냥 바꿔서 쓰자면 y는 4의 2분의 3승, 아니 4의 2분의 1승이니까 2죠. 2의 x의 2분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어차피 나타내는 건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y는 f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fx를 가지고 호의 길이 공식인 인테그랄 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루트 1분의 1 플러스 제곱 f 프라임 x, x에 대해서 잘라주면은 이제 이거를 자르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y에 대한 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 y에 대한 식으로 쓰려면 일단 4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그럼 4분의 1의 y 제곱에 여기에 3분의 1승을 해줘야 되죠. 그럼 이거의 3분의 1승 어떻게 구해? 제곱해서 3이 나오는 4. 그러면 이렇게 쓰면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fx로 자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x로 놓으면은 여기는 fy가 돼서 fy로도 자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하니까 이제 fx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곱을 시켜주고 여기에 dx 해서
뭔지 보이시죠? 이거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해주는 게 부정적분 구해서 윗끝 넣고 아래끝 넣으면 호의 길이가 된다. 그건데 그래서 한번 넣어보자면은 이거를 부정적분을 아니 미분을 해서 미분을 하면 뭐가 되죠? 2분의 3을 미분해봐. 차수를 1차수 내립니다. 2분의 3을 곱해주고요. 그러면 3이 되죠. 3에 x의 2분의 1승이니까 맞아. 그리고 이거를 제곱해주면 9의 x네요. 9x. 그러면 여기는 루트 안은 1 플러스 9x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치환 적분이라는 거를 몰랐는데 치환 적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치환 적분을 배우고 나면은 이 안을 치환시켜주면은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나도 이 치환 적분이 정확히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냥 갔다로 놓고 가면은 풀리긴 풀려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지 내가 이거를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난 모르겠다. 아무튼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문제를 풀어서 학점만 잘 맞자 그런 마인드예요. 어차피 내가 이 수학을 어디다 쓰겠어. 그냥 학점 따는 데 쓰는 거지. 수학으로 내가 뭐 할 건 아니잖아. 이런 비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가 내가 뭐가 쓸모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치환을 시켜줄게요. 요 안을 이제 치환을 u로 잡으면은 u는 이제부터 gx입니다. u로 잡으면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은근 재밌을 수도 있어. 흥미가 있을 수도 있어. 이제 u도 gx니까 이 dx du를 구해주는 거예요. u를 미분한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 안을 1 플러스 9x 이거를 이렇게 잡았어요. u로. 그러면 9잖아. 이거는 9야.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이제 du 여기서 du는 9dx가 돼. 이렇게 dx를 양변에 곱해주면 그러면은 여기 9분의 1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양변에 곱해주면은 du는 dx가 돼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거는 요 안에가 u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u의 2분의 1승이 이제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9분의 1 du가 dx가 돼. 그쵸? 여기는 u의 2분의 1승이 되고 그럼 u의 2분의 1승 dx는 9분의 1 du가 된다. 그러면 여기는 상수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상수배의 적분은 앞으로 빼줘도 상관이 없다. 인테그랄 근데 여기서 이게 u에 대해서 이걸 해줘가지고 구간이 b랑 a가 되는 게 아니라 구간이 gb랑 ga가 돼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나중에 다시 그 환원이라고 하거든요. 치환된 거를 다시 넣어준다 하는 게 환원인데 어차피 나중에 이제 u에 대한 식이니까 u를 다시 맨 처음에 요걸로 이제 넣어주면은 다시 이게 b랑 a로 바뀌어요. 구간이. 근데 이거를 바꾸지 않고도 그냥 구할 수가 있어. 그냥 여기를 GB랑 GA로 놓으면 돼요. 그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그러니까 환원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게 된다.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했냐? 9분의 1 하고 u의 2분의 1승 du잖아요. 그럼 u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구해주면 되잖아 이제. 이거의 부정적분은 뭘까? 이 식에는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이런 식의 이제 형태가 있으면 이거는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의 부정적분은
여기에 1 더하면 2분의 3이죠. 그거의 역수를 앞으로 해주면은 이게 돼요. 이 형태는 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왜 그러냐면, 부정적분 그거 공식 있죠. 뭐냐? 차수에 1을 더해. 그게 분모로 들어가. 차수에 1을 더한 게. 그러면 2분의 3이죠. 차수에 1 더하면. 분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분의 u의 2분의 1승에 플러스 1을 더한 거니까 2분의 u의 2분의 3승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3이고, 이렇게 하면은 2분의 u의 2분의 3승이니까 요게 이게 된다. 이런 형태는 외워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뭐 2분의 3승에 더해도 5분의 2에 뭐 2분의 5승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많이 쓴다 그 말이죠. 빠르게 좀 할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부정적분을 구해줬죠. 근데 구해서 지금 뭐야? 어디까지 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치환시켜줘야 되잖아. 요게 u였으니까 다시 여기에 u에 요걸 집어넣어서 치환시켜줘야 되는데 치환시켜주지 않고도 풀 수가 있는 게 그냥 여기다가 b 넣어보세요. b 넣으면 여기에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dx로 잘랐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여기 0컴마고 여기 1이죠. 0이고 1 여기까지 자른 거야. 만약에 dy로 잘랐다 하면 2부터 0까지 잘라야겠죠. 이렇게 자른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선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낸 공식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0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겠죠. 여기 1 넣으면 10이죠. 그러니까 GB는 10이고 여기 0 넣으면 1이죠. 이건 1이니까 여기다가 요 부정적분에다가 어차피 플러스 C죠. 그러면은 9분의 1에 3분의 2가 이제 공통 인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27분의 2에 6의 2분의 3승에 10 넣으면 10의 2분의 3승이니까 10 루트 10이죠. 마이너스 1의 2분의 3승 그냥 1. 이게 최종식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게 예제 1번이었고, 이거는 했나? 정리를? 했겠지? 어제 했을 거야 아마. 아닌가? 모르겠고, 어때 예제 1번은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치환 적분으로 풀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8.3.1 예제를 풀기 위해서 치환 적분을 뒤에서 배워와가지고 했어. 근데 8.3.2 이 다음 여기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봤어요. 하루 종일 봤는데 난 아직도 못 풀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치환 적분을 썼다면 7.1에서 배우는 그냥 치환 적분이야. 이 U로 치환해주는 GX나 GY를 U로 치환해주는 그런 치환 적분이었는데 8.3.2 예제에서는 뭘 배우냐? 삼각 치환이라는 걸 쓰게 돼요. 삼각 치환.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뭐 a제곱 이런 형태가 있으면 이거를 x는 a 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치환을 시켜서 풀 수가 있는 그런 치환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a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거는 x는 a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치환해서 푸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몰라요. 이거 뭐 있어 아무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인가? 이거는 시컨트 제곱이 돼요. 그래서 시컨트 제곱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지랄하는 게 있는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씨발 이걸.
이 풀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니까 이런 형태는 그냥 풀어줘. 이거 앞에서 이제 삼각 치환을 할 때 이런 형태를 푸는데, 근데 예제 8.3.2는 이렇게 돼 있는 포물선이에요. 아까 했던 이거 있죠. x에 대한 이미 나와 있잖아. fy는 x라서. 그래서 그냥 dy로 이렇게 쪼개주는 건데, 그러면 f'y는 2y잖아요. 그 2y의 제곱은 4y 제곱이잖아. 그래서 루트 안에가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치환시켜 준 거야. 근데 이거를 치환을 시켜서 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u에 대해서 치환을 시키면, 아까는 9x였잖아. 1차식을 치환해서 이렇게 풀면은 당연히 이 u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1차 상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수를 그냥 적분 밖으로 빼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미분을 시켜주면은 u로 치환해서, 그러면 y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돼요. dx 아니 y dy 이런 형태가 돼. 이꼴 뭐 상수배의 뭐 du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y dy가 여기에 넣을 수가 없잖아. y가 없으니까. 애초에 y가 곱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서 이제 삼각 치환을 하는 거야. 삼각 치환을 왜 하는지는 이제 이해는 가시죠. 근데 여기서도 4y 제곱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돼 있는 형태가 아니야. 봐봐. 여기는 그냥 x제곱 플러스 a제곱인데, 얘를 a제곱으로 놓으면은 얘는 뭘로 놔야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거든? 어떻게 치환해주냐면 y를 2분의 1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줘요. 그럼 y제곱은 4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dy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이걸 해주면,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거든요. 그리고 2분의 1은 어차피 상수니까 나중에 곱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2분의 1 시컨트 제곱 세타가 돼. 그리고 이제 세타로 치환해줬으니까 그러면 dy는 2분의 1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dy 사이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잠깐만. 2분의 1 아니 그니까 이게 규칙을 잘 모르겠어. 이런 형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A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재량껏 해야 된다. 난 그게 좀 싫어. 왜냐면 본인 재량껏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부터 이제 재능의 영역이에요. 난 재능의 영역으로 공부를 한다?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2분의 1 탄젠트 세타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4에 4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아까 아니 그니까 봐봐 탄젠트 제곱 그니까 뭐 이렇게 돼 탄젠트 제곱 세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시컨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재량껏 해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아닌가? 은근 쉬워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 약분해서 탄젠트 제곱 세타만 나오면 되잖아. 1 플러스니까 1이 아닌 경우에는 이걸 쓰면 되고. 아닌가? 아니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2였어 봐. 만약에 여기 2였어 봐. 2였으면 어떻게 할 건데? 2였으면 여긴 어떻게 1로 만들 건데? 만들 수 있나? 2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안 되잖아. 루트 2인데 어떻게 해 루트 2를. 그럼 여기 루트 2분의 뭐시기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니까 이게 1이 아닌 어떤 숫자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예 그런 건 안 내나? 안 내는 게 어딨어. 수학에서 안 내는 게 어딨어. 다 구할 수 있지. 물론 예제는 안 낼 수 있겠지. 그니까 이게 예제가 많지 않아. 예제가 호의 길이는 4개밖에 없고 연습 문제도 24개라서 뭐 그렇게 많진 않는데 호의 길이 여기 파트가 진짜 좀 그렇다. 할 게 많아지고 물론 당연히 할 게 많으니까 처음에 많이 뭘 배우겠지. 그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그 전에 부피 구했던 거는 그냥 넓이에 대한 함수를 짜면 된다 그거였는데 그거 하나였어요 그냥 사실상. 근데 여기를 넘으면서 수완 적분이 생기면서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게 원래 형태랑 조금만 바뀌어도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 물론 그니까 뭐가 감이 안 잡힌다는 거냐면 y는 2분의 1 탄젠트 세타를 딱 써야 된다는 게 감이 안 잡히잖아 바로. y는 2분의 1 탄젠트 세타를 쓰면은 4분의 1 되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1만 남으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형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준다. 시컨트 제곱으로 바꿔서 뭐 적분을 구해준다 그건데 이게 어떻게 이거를 그냥 보고 어떻게 알아. 내 말은 그거예요. 넓이는 그냥 보고 그 반지름이 어떻게 돼 있구나 이거 아는데 이거는 모르잖아. 살짝 많이 풀어봐야 아는 그런 거. 이런 게 싫어. 그냥 한번 보면 알아야지. 그리고 삼각치환은 부정적분 구하는 것도 이상해. 보세요. 어떻게 구해지는지. 진짜 이상해. 이상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할 게 진짜 많아. 이렇게 일단 바꿔줬어요. 아내가 이제 이거니까 아내가 그냥 시컨트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시컨트 제곱 세타의 루트니까 그냥 시컨트 제곱이겠죠. 시컨트 제곱인데 아니 시컨트 제곱이 아니라 그냥 시컨트인데 그냥 시컨트 하고 dy 자리에 이게 들어가니까 2분의 1 인테그랄 앞으로 빼고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라서 시컨트 세제곱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시컨트 세제곱에 대한 적분을 구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구해줄 건데 시컨트 세제곱에 대한 적분. 씨발 이게 뭐야. 여기서 이제 또 이거에 대한 시컨트 세제곱에 대한 적분은 이게 7.4가 삼각치환이거든요. 7.4가 삼각치환이 맞나? 7.5가 삼각치환인가?
7.1이 그냥 치환적분이고 7.2가 부분 분수인가? 부분 분수고 7.3이 삼각함수의 적분법이고 7.4가 삼각 치환이고 7.5가 뭐 이것도 뭐 부분 뭔데? 그거고 7.6이 이상적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삼각함수의 적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제곱 형태로 돼 있는 세제곱 막 4제곱 이렇게 시컨트에 이거에 대한 적분을 구해주는 공식인데 아무튼 이 여기 요 7.3에서 쓰는 이거에 대한 적분을 구해주는 거를 써서 이걸 구해주면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 플러스 ln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이거 이렇게 돼요. 이게 나와.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에서 이거 앞으로 4분의 1 빼고 이렇게 되죠. 뭐지 이건? 탄젠트 A는 2? 탄젠트 A는 2로부터가 왜 나오는 거지 이게? 탄젠트에 A를 넣으면 2가 나와? 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처음에 Y는 2분의 1 탄젠트 세타로 치환했으니까 2를 곱해서 2Y는 탄젠트 세타고 탄젠트에 A 넣으면 뭐야? 뭔데 씨발 이게 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탄젠트는 뭐죠? x분의 y죠. 이게 이걸 그리면 2y x분의 y가 2y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삼각형 그려가지고 이거를 또 이끌어내는 게 있거든요. 요 식을 이끌어내서 이제 최종 답을 쓰는 건데 최종 결론을. 그래서 이게 호의 길이가 진짜 연결되는 게 많아서 하기가 싫어요. 족같아요 그냥. 할 게 진짜 많아. 호의 길이가 짧은데 할 게 많아. 뒤에 거를 안 하고 와서 그런 건 맞아. 그리고 이제 또 호의 길이랑 이제 회전면의 넓이라는 이 8.4 파트가 나오고 회전면의 넓이가 끝나면 조금 이제 다른 함수의 평균값이라는 게 이제 나와서 8단원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거듭제곱 급수는 전혀 다른 맨 앞에 3단원이랑 연결되는 거라서 3단원이랑 연결되는 거듭제곱 급수 파트를 끝내면 뭐가 나오냐? 매개변수 방정식, 매개변수와 극좌표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달라. 조금 다른 거고 조금 다르고 이거는 고등학교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넘어간다 쳐. 이건 뭐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11단원이 사실상 이제 대학교 미적분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1, 12단원이 이변수 함수라고 이제 변수가 두 개인 함수를 쓰는 건데 변수가 두 개인 함수고 이제 변수가 두 개인 함수의 함수값은 z축에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부피를 어떤 구불구불한 공면을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그 공면과 xy 평면이 이루는 그 부피가 있어. 그 부피를 구하는 게 어떻게 되냐? 그 부피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길어? 존나 길어. 뭐 최대 최소 뭐 이지랄 해가지고 최대 최소. 그래, 이제 부피를 이제 구하는데 이제 이중 적분이라는 게 쓰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부피를 최종적으로 싹 구해주고 뭐 반복 적분이니 뭐니 해서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앞에서 했던 극좌표랑 부피 구하는 거랑 이제 합쳐가지고 지랄을 하면 끝이에요. 12.5가 끝이 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변수 함수의 이제 부피를 구한다. 이변수 함수가 xy 평면과 이루는 그 부피를 구한다. 뭐 그 정도가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배우는지. 근데 이게 물리랑 연결이 될 거야 아마도. 몰라.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뭐 해야 될까? 내일 삼각지원을 더해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 이거를 시컨트 제곱 세타로 바꾸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거부감이 들어 할 때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 근데 몰라. 그래서 그냥 외워버려. 외우는 순간 재미가 없어져.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치환된 거를 치환된 이 y를 근데 y가 이 y가 맞아? 여기에서의 y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치환돼서 가상의 y를 쓴 거야 아니면 이 처음 함수에 들어가는 y를 여기다가 쓴 거야? 뭐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세타로 잡고 여기 y 여기 x고 여기 어떤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y가 2분의 1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지랄을 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잘 헷갈려요. 여기서 내가 좀 막혀. 마지막에 답을 구하는 요 최종 요 과정이. 오늘 삼각 치환 했던 거를 한번 풀어볼까? 근데 삼각 치환이랑 저 뒤에 삼각 치환 뒤에 삼각함수 적분법을 제대로 안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삼각 치환만 오늘 할라 했는데 삼각 치환을 하고 이제 호의 길이랑 적용시키려면 마지막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삼각함수 적분법이 들어가가지고 시컨트 세제곱을 적분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적분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근데 시컨트 제곱의 적분을 구하는 게 있나? 탄젠트 거듭 제곱. 아 있네. 아 이거 이 공식이구나. 그러면 내일은 7.3, 7.4를 아예 한번 쭉 밀어버릴까? 오늘 내가 어디까지 했지? 이제 7.3, 7.4.3, 7.4.1 이거 두 개 했네요. 이 삼각형 그려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데 수학의 아름다움 살짝 그런 건데 내일은 이 삼각형에 대해서 좀 해볼까 제대로. 7.3, 7.4만 하면은 호의 길이는 끝나지 않을까? 설마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을까? 호의 길이가 끝나면 7.4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8.4까지도. 그러면은 8.5는 어차피 함수의 평균값이니까 뒤에 평균값 정리랑 연결되겠지? 그러면은 굳이 이상적분이랑 그 부분적분을 안 하더라도 이 대충 6단원부터 8단원까지를 끝낼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럼 어차피 9단원은 급수라서 아예 다른 거고 10단원은 살짝 매개변수 따로 떨어진 거라서 이것도 아예 다른 거고 그리고 11단원, 12단원이 연결된 이 형태라서 11단원, 12단원은 나중에 해도 되긴 해. 딱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9단원까지만 딱 끝내버리고
아예 이산수학으로 넘어가거나 씨뿔뿔 가거나 토익으로 가거나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일은 7.3, 7.4를 한번 끝내볼까요? 이거 끝내면 이것만 제대로 해도 어차피 나머지는 그냥 연결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함수의 그 넓이 구하는 거라서 내가 볼 때 익숙해져야 하는 파트가 7.3 삼각함수의 적분법 3적 7.4 삼각함수 치환 그리고 7.1 그냥 치환. 이게 삼각함수로 치환한 거를 다시 한번 또 그냥 치환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지랄이야 진짜. 그 예제가 어디 나오냐면 어디서 봤지 그거를? 여기 있다. 처음에 x를 2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시켜. 그리고 쭉쭉쭉쭉 가다가 u를 사인 세타로 한 번 더 치환시켜.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 난생 처음 보는 개지랄. 일단 치환시켜서 d 세타 어떤 함수가 나오겠죠. f 세타라고 써도 되나?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죠. 맞는 거죠. 뭐 이렇게 나와. 그리고 세타를 다시 u로 치환시켜. 그래서 du로 만드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du가 들어오려면 이 과정을 거칠 거 아니야. d세타의 du 해서 d세타는 뭐 뭐식이 du다 해서 뭐 뭐식이 해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환시킨 거를 한 번 더 치환시킨 거라서 원래 함수가 아예 없어요. 원래 함수의 형태가. 그러니까 dx d세타 이게 있었겠지 원래. 그리고 이제 이걸로 u로 치환시키면 du d세타가 돼서 원래 함수가 아예 안 보여버리는 개지랄 파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지랄을 하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되냐 이게 다시 이제 삼각형을 그려서 뭐 코시컨트 세타가 뭐 해서 뭐 개지랄을 해요. 개지랄을 해서 이거 뭐시기 해서 어디다 집어넣어 이 과정 중에 하나에. 그래서 구해요 최종 부정적분. 그게 이제 7.4.3 예제. 이거는 해보려면 해볼 수 있어. 내가 아까 풀었거든. 근데 어떻게 이거를 이 해설을 안 보고 풀 수가 있을까? 이 개지랄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안 되면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어봤자 어차피 수학 잘하는 애들이 다 가져간단 말이야 점수. 물리도 그래. 물리는 물론 이제 제가 A뿔을 맞아봤기 때문에 알지만 물리에 진짜 관심이 있어야 그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이건 왜 그러는 건데? 하면은 이건 이러니까 이렇다. 그 에너지 보존 그것도 완전한 수학이에요. 완전히 수학. 어떤 에너지 보존 해가지고 이제 어떤 직관적인 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상. 그냥 다 적분이야. 적분에서 나온 최종 값이 시간과 상관없이 같다는 거를 식으로 보여준 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물론 나도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왜냐면 보존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것도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어떤 게 쓰이거든? 근데 그게 여기에 나와. 이 반복적분, 이 편도함수랑 반복적분이 11, 12단원에 나오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수학이랑 물리랑 연결되는 거야 그게. 물론 일반 물리에서는 그레디언트를 쓰진 않아. 보니까. 그거 설명 안 하고 그냥 가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그냥 맞다는 거를 그냥 외워버리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외워버리는 순간 그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를 외우는 거라서 물리가 재미 없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궁금해하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서 그 식을 전개를 해보게 되는데, 해보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게 이제 물리의 묘미지 않나.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수학을 흥미 있어 하는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지랄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재미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네,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나는 이제 수학 삐뿔만 넘기자 마인드라. 근데 내가 애초에 공부하는 방식이 뭐 아니면 도야. 할 거면 끝까지 해. 할 거면 끝까지 하고 그냥 못 푸는 문제 없게끔 그냥 다 풀어버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시간이 없어. 하나만 개지랄하고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리 A뿔인데 나머지 다 C뿔이고 수학은 C0였어 심지어. 미친. 물리 하는 데만 시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풀기가 싫어. 그 문제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아무튼 내일은 7.3, 7.4를 한번 예제를 쭉 풀어볼게요. 쭉 풀어보고 내가 이 해설하는 것처럼 해설해서 푼 것처럼 처음 보는 식을 보고도 이 해설을 쓸 수 있겠다 싶으면 해보고 없겠다 싶으면 그냥 버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이산수학으로 넘어가던가 9까지만 딱 끝내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 하는 게 맞을까 모르겠어 나도. 근데 한번 시작한 거 그냥 끝을 보고 싶긴 해. 어차피 10단원은 아예 다른 거고 11, 12는 연결이라서 하면은 또 은근 빨리 끝날 것 같단 말이지.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적을까? 물론 여긴 맞는데 여기를 꼭 8.3으로 8.3 호의 길이 예제 1번 치환 적분 2번 삼각치환이 쓰이기 때문에 파트 이동의 이유. 그러니까 이거를 어젠가 했죠. 어젠가 엊그젠가. 그러니까 2번에서 이제 삼각치환이 쓰였잖아. 그래서 이제 삼각치환으로 넘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삼각치환만 있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의 적분법도 있었고, 왜냐면 시컨트 세제곱을 적분해준 그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발견이다. 8.3 호의 길이 예제 2번 까고 보니 삼각함수 삼각치환뿐만 아니라 삼각함수 적분법도 있었고, 까고 보니까 삼각함수 보니까 치환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었고, 까고 보니까 삼각형 그려서 그 치환해주는 거 다시 환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개지랄이야. 개지랄이었던 거임. 그니까 과정이 개길어. 근데 그걸 풀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내 아까운 시간과 돈을 수학 2 교양 3학점짜리 다 쓰는 게 쓰고 있는 지금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이걸 풀려고 카페에 앉아서 4시간 동안 한 문제
쳐다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문제. 뭐야, 너무 길어. 이거를 하나로 압축하는 어떻게 압축하지? 됐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그 치환 삼각함수 적분이랑 치환 예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이거에 대해 익숙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정의를 좀 많이 가지고 가서 많이 풀어보고 집에 와서 한번 더 풀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그 7.3, 7.4에 익숙해지는 게 이제 어차피 호의 길이 구하는데도 익숙해지는 거고 이 호의 길이에 대한 함수를 8.4에서도 쓰니까 회전면의 넓이를 구할 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익숙해지는 게 파트 두 개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 네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